오밤의 데이트 박소락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었고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곡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이 곡은 1969년도에 나왔어요. 1969. 1969년은 현대사에서 어떤 그 큰 이정표가 되는 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1969년에 미국이 보낸 달 탐사선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 닿았죠. 그래서 인간이 거기 달을 밟았죠.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또 1969년이 특별했던 게 그 인터넷의 기원이 1969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져요. 미국 국방부의 주도로 그 만든 알파넷인데요. 그 전에는 컴퓨터들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있었거든요. 따로따로. 근데 이 컴퓨터들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진 거죠. 인터넷이죠. 인터내셔널 네트워킹. 인터넷이죠. 지금 뭐 요즘 인공지능, AI 이런 것도 다 인터넷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즘 시대는 브로큰 비트, 모든 것이 비트로 해체되고 0과 1, 디지털 데이트 비트로 해체되고 또 웹인터 넷, 네트워크로 엮인다는 거죠. 그 기원이 1969년이다. 또 1969년이 특별한 거는 그 미국 뉴욕 그 북부에 그 베델 평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그 아주 넓은 농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거대한 그 음악 공연이 이루어지죠. 우드스탁 페스티벌. 그게 그 해가 1969년이에요. 그래서 음악사에 있어서 1969년이 특별하죠. 그 이후로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음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리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 팝송들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곡이 있는데요. 그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예요. 제가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18번이기도 해요. 제 노래 따라 느낌 따라에 그 부른 게 있어요. 이 노래 가사 중에 1969년이 있어요. We haven't had that spirit here since 1969. 우리는 1969년 이후로 그런 독주를 마셔오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인데 뭔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필 왜 69년이냐? 69년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69년에 이 음악사에서 참 그 멋진 곡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그 곡 디퍼플의 애프릴이에요. 4월이죠. 4월달.
이 영국 밴드인 디퍼플은 1968년도에 결성이 됐는데 그 69년도에 세 번째 앨범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그 애프릴이 실려요. 요때 68년, 69년을 요걸 디퍼플 1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도부터는 이제 그 2기, 또 그 다음에 또 3기, 4기 이렇게 이어지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디퍼플은 그 멤버 구성의 변화가. 근데 이 디퍼플 1기 때는 그 음악적인 주도권을 누가 행사하냐면 그 건반 주자, 오르가니스트 존 로드가 행사하거든요. 그 존 로드는 뭐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 음악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에요. 음악 이론, 음법 이거를 아는 뮤지션이죠. 그래서 일기 때 음악은 그 존 로드의 그런 어떤 그 음악적인 깊이가 담긴 곡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애프릴이에요. 뭐 허쉬라는 곡도 있는데 아 그것도 멋있죠. 응? 늑대 울음소리 엉엉 하면서 시작해요. 또 지미 핸드리스 곡을 번안한 그 헤이조라는 음악도 멋있죠. 근데 거기 그 건반이 참 많이 들어가고 아주 유려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때의 그 디퍼플 일기 때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보컬이 로드 에반스인데 이 로드 에반스의 보컬은 그 2기 때의 보컬은 그 유명한 이언 길런이에요. 이언 길런은 이 스크리밍, 샤우팅, 막, 이 목을 많이 써가지고 여기서는 그를 따라갈 사람 없어요. 엄청나요. 차일드 인 타임에서 막, 악악 내지르는 거는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거는. 또, 디퍼플 3기 때의 보컬, 데이비드 카버데일 3기 때, 4기 때. 이때 보컬도 솔저 오브 포천 이런 거 멋있긴 하지만 저는 그 1기 때 그 로드 에반스의 보컬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 이안 길란의 그 보컬, 뭐 스모크 온 더 워터, 하이웨이 스타 이런 데서 부르는 그 보컬도 아주 폼나고 멋있지만 1기 때의 그 로드 에반스의 보컬은 저는 어떻게 그걸 표현하냐면 굉장히 보컬이 기품이 있어요. 품위가 있어요. 품격이 있어요. 그렇게 이안 길런처럼 막 샤우팅, 스크리밍 이렇게 막 이 목을 써가지고 아주 고음으로 내지르지는 않는데 아주 그 중저음으로 아주 그 품위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애프릴도 이제 그 로드 에반스가 보죠. 근데 이 로드 에반스는 그 팀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그 2기 때는 이제 그 음악적인 주도권이 그 유명한 기타리스트 리치 블랙모어한테 넘어가는데 리치 블랙모어는 어떤 보컬을 원했냐면은 이게 로드 에반스처럼 이렇게 그 좀 이렇게 좀 그 기품 있는 보컬보다는 막 그냥 원시적으로 내지르는 보컬. 그래서 영입된 게 이안 길런이죠. 잘 부합했죠. 그래서 이기 때는 그래서 디퍼플하면 우리가 아는 디퍼플은 주로 2기 때 디퍼플이에요. 근데 1기 때 그 디퍼플이 참 멋있죠. 그 로드 에반스의 보컬, 존 루드가 음악적인 주도권을 행사하고 로드 에반스가 부르는 보컬로서 부르는 이 애프릴 음악 멋있어요. 그 애프릴이라는 곡은 뭐냐? 4월이잖아요. 이렇게 시작해요. April is the cruel time.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4월은 잔인한 시기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우리가 시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대충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시 구절이죠. 토머스 스탄 엘리어트. 우리가 토머스 스탄 엘리어트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T.S. 엘리어트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T.S. 엘리어트가 쓴 The Wasteland, 우리말로 황무지라는 시의 첫 구절이 April is the cruelest time 이렇게 시작하죠. 이 황무지라는 시는 아주 긴 시예요.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 영국에서 이제 처음에 발매됐을 때 60여 페이지짜리로 발매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00페이지짜리로 발매된 책이 있어요. 책 한 권이 시 한 편이에요. 근데 April is the cruelest time.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April is the cruelest time. Breeding lilac all of the dead land. 죽은 땅 가운데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Mixing memory and desire. 추억과 욕망을 합성하며 Stirring the root with April rain. 이게 황무지라는 시의 첫 센텐스죠. 첫 줄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쫙 이어지는데 아주 길게 이어지면서 맨 마지막에 434번째 문장은 산티예요. 이 산티는 그 고대 인도어인 그 산스크리트어로 영어로는 피스, 우리말로는 평화 이런 뜻인데요. 좀 뉘앙스가 다른 듯해요. 직역할 수 없는, 우리말의 평화나 영어의 피스로는 직역할 수 없는 그 산티예요. 산티. 이 뭔 뜻이냐? 응? 우리말로는 평화고 영어로는 피스인데 그냥 피스고 평화가 아니라 저는 어떤 이 불교에서 그 열반이라고 하죠. 응? 열반. 너르바나. 입적. 고요한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잖아. 입적. 열반. 그냥 모든 게 다 이런 게 다 사그러지면서 아주 평화로워지는, 아주 편해지는 그런 거를 뜻하는 게 산티가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러니까 삶 이후에, 생 이후에 죽어서 달성할 수 있는 평화, 이런 게 산티가 아닐까 싶어요. 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냐면은 이 The Wasteland, 황무지라는 시가 이제 첫 줄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제사가 있거든요. 여기서 제사라는 거는 그 제자가 그 제목할 때 제자예요. 사는 이제 말사자예요. 제문이라고 하기도 해요. 영어로는 에피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제문, 에피그래프는 뭐냐면은 그 나중에 이어질 그 내용들의 어떤 그 주제를 암시하는 짧은 글이거든요. 그 짧은 글이 뭐냐면은 그 황무지 시 첫 장 들어가기 전에, 첫 줄 들어가기 전에 그 전 페이지에 실린 그 제사가 뭐냐면은
어떤 그 무녀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요만해진 거예요. 어떤 대롱꽃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보고 좀 안 됐잖아요. 보기에는 사람인데 여잔데 요만하다. 대롱꽃에 매달려 있다. 그래서 애들이 너의 소원이 뭐냐 물어봤는데 그 무녀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죽고 싶어. 죽는 게 소원이에요. 사는 게 고통이에요. 왜 그러냐? 그 뒷이야기가 있는데 이 무녀가 젊었을 때 어떤 신이 무녀한테 네 소원이 뭐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녀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안 죽고 싶어요. 그래서 신은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근데 그러니까 무녀는 늙어가면서 죽지 않는 거죠. 이렇게 대롱에 매달릴 요만하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무녀는 이렇게 소원을 얘기했었어야 돼요. 늙지 않고 이렇게 젊게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문장을 까먹은 거예요. 젊게 요 문구를 빼먹은 거예요. 늙지 않게 요거를 빼먹은 거예요. 그냥 죽지 않게 해주세요. 요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늙어가면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소원을 물어보니까 그 무녀는 죽고 싶어.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에피그래프, 제사, 제문이 이 황무지 전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산티가 그런 의미의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열반이나 입적 이런 뜻의 평화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나오는 April is the cruelest month.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그런데 이 에프릴이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거든요. 가사가 April is the cruel time 이렇게 시작해요. 그 로드 에반스의 그 어떤 기품 있는 보컬로. 그래서 이 디퍼플 읽을 때 1969년도에 나온 애프릴이라는 곡은 이 12분짜리 대곡이에요. 보통 이 고전 음악이 뭐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이 곡은 3악장으로 이루어졌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중간중간에 제가 해설을 넣어드릴게요. 로드 에반스의 음악적인 주도권을 행사했던 로드 에반스의 건반으로 시작하죠. 피아노 나오면서 이때 이 어쿠스틱 기타가 나와요. 에프릴 1악장의 시작이에요. 저는 이 곡이 좋아서, 저는 지금 뭐 자동차가 없는데, 마이카가 없는데, 저는 평생 차 없이 살라 그래요.
근데 예전에 제가 차 타고 다닐 때 차만 타면 이 노래 들었어요. 수백 번 들었어요 이거. 제일 많이 지금까지 제일 많이 들어온 곡이에요. 이거 들으면 이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특히 여기 일악장을 들을 때. 이 깔리는 이 북소리. 딴따단 딴따단. 멋있어요. 빰빠밤 빰빠밤. 또 올겐 소리가 나오면서요. 반주로 코러스가 나와요. 네? 합창단원의 코러스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기타는 이 절규하듯 울리고 있죠. 참 이 하모니가 기가 막혀요. 이 어울림이. 이 깔리는 이 올겐 소리가 거의 뭐 모차르트급 아니에요? 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도 이 선율을 들으면 반할 거예요. 이제 2악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악기 중심의 오케스트라죠. 여기는 그 1악장보다는 조금 지루한 듯해요. 여기는. 그런데 여길 지루하다고 스킵 3악장으로 넘어가면 3악장이 맛이 없어요. 여길 들어야 돼요. 여기를 거쳐야 돼요. 이 바이올린과 첼로가 어울리잖아요. 첼로는 이거 아마 이 첼로 거야. 첼로에 디디디 하는 이런 걸 거예요. 가라앉는 듯 하면서 또 다시 피어오르죠. 이 클라리넷일 거예요. 이거. 오보에나 클라리넷, 관악기.
그래서 더블 베이스는 뜯어주고요. 뜬뜬뜬뜬 뜯어주고요. 이 관악기와 현악기가 쫙 어우러져요. 하모니의 극치를 이루죠. 지루한 듯 하면서도 빨려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기서 그 2악장이 끝났는 듯 하는데 또 이어져요. 끝난 듯 하면서 또 유려하게 또 이어져요. 이 악장 끝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가 나오죠. 닉 심퍼라는 베이시스트가 치는 베이스에서 리치 블랙모어의 기타에 이어서 여기 이제 로드 에반스의 보컬이 나오죠. April is the first time. 이 보컬이 기품 있지 않아요? 전 이 음악에서 제일 좋은 게 이 베이스 소리예요. 이 닉 심퍼라는 베이시스트가 치는 이 베이스가, 이 장렬하는 베이스가 너무 듣기가 좋더라고요. 이거 듣기 위해서 이 음악을 들어요. 베이스 소리 들어보세요. Get super so fine. 그리고 전 이 음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악기 파트는 이 베이스예요. 닉 심퍼.
베이시스트 닉 심퍼, 보컬 로드 에반스, 오르간 존 노드, 기타 리치 블랙모어, 드럼 이안 페이스. 요 5명의 디퍼플 일기 멤버들의 주옥 같은 곡, 이들의 3집 앨범에 실린 애프릴이에요. 이게 12분 11초인데요. 참 멋있어요. 들을 때마다 멋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 프로그레시브 락이라고 하잖아요. 진보적인 락. 뭐 이제 대표 주자는 뭐 핑크 플로이드, 그렇죠. 이들도 이제 영국 밴드인데. 근데 이 핑크 플로이드보다 훨씬 이전에 69년에 이런 프로그레시브한 락을 이 선보였다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이 곡은 프로그레시브 락의 기원이에요, 기원. 그래서 참, 근데 이제 이 곡을 마지막으로 디퍼플 일기는 끝을 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디퍼플 2기가 시작되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서 제일 멋있다고 하는 부분이 베이스 부분이잖아요. 애프릴 사막장에 나오는 아주 장렬하는 베이스, 밑에서 확 깔리면서, 그러면서 막 장렬하잖아요. 베이스 소리가, 베이스 기타 소리가. 거기서 이제 베이시스트가 닉 심퍼거든요. 그 이제 보컬이 로드 에반스인데 굉장히 기품 있고 품이 있고 품격 있는 보컬인데, 둘이 쫓겨나죠. 쫓겨나가지고 이 로드 에반스가 나중에 자기가 이 밴드를 결성하는데 밴드명을 디퍼플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멤버가 5명인데 거기서 1명이 빠져나갔는데 자기 로드 에반스가 자기가 디퍼플로 하려고 그러면 거기 나머지 있던 멤버들, 존 노드, 리치 블랙모어, 이안 페이스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 분쟁까지 가서 결국은 디퍼플 기존 멤버들이 이기죠. 로드 에반스는 법적 다툼에서 지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로드 에반스는 어떻게 됐느냐? 법적 다툼이 이제 있었던 해가 이제 1980년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로드 에반스는 음악계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사는지 죽었는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법적 다툼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옛날에 같이 이런 훌륭한 음악을 했었던, 보고는 싶을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근데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되죠. 한마디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죠. 저는 이분 살아계시길 바래요, 로드 에반스. 그리고 애프릴에서 그렇게 장렬한 베이스 기타 소리를 들려주었던 닉 심퍼, 이분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애프릴이라는 곡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제가 쓴 글자는 황무지라는 시의 주제를 이루는 거거든요.
왜 4월은 잔인한 달이에요? 왜 4월은 약동하는 계절이잖아요. 생명이 꿈틀대는. 응? 근데 그게 T.S. 엘리어트가 자기가 봤을 때는 그 1차 대전의 그 참상을 겪고 1919년에 끝난 1차 대전의 참상을 겪고 예, 지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지금 인간이 이룬 이 문명이라는 게 이게 문명이 이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문명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산다는 게 이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는 게 지옥이라는 거. 그 참상을 겪고 나니까. 그래서 황무지라는 시의 그 첫 줄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April is the cruelest month.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 아니라는 거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Breathing, lilac, all of the dead land. 죽은 땅 가운데서 라일락을 살려내고 키워내고 라일락을 기르고 라일락이 겨울에 그냥 이렇게 그냥 있을 때는 그게 오히려 그게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겨울에 땅 밑에서 있을 때는. 근데 4월을 맞이하니까 이게 자기를 치워낸단 말이죠. 땅 위로. 자기를 약동시킨단 말이죠. 라일락을 키워낸단 말이죠. 라일락을 키워. 어떻게? 믹싱. 메모리 앤드 디자이어. 여기서 메모리는 기억이라기보다는 추억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둘이 뜻은 좀 다르지만 추억과 욕망을 합성해내면서 잘 잊고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편했는데 다시 그걸 합성해낸다. 살았을 때의 그 추억과 욕망을 기억과 욕망을 응? 기억이 더 맞을려나 추억보다는 그거를 합성해낸다. 믹싱 메모리 앤 디자이어. 그래서 이 첫 줄에 또 마지막 구절은 또 이렇죠. Stirring the root with April rain. 스프링 레인. 응? 봄비로. 응? 봄비로 이 뿌리를 이걸 뒤흔든다 이거죠. 뒤흔드는. 조용히 잘 있는 그 뿌리를 막 뒤흔들어낸다. 봄의 비로소. 4월의 봄의 비로소. 그래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거예요. 죽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죽지 못하게. 오히려 편하게 땅 밑에 있을 때 편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글자를 써봤어요. 사편생고. 4월이 잔인한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황무지 시에 의하면 죽었을 때는 편안했는데 살아있는 건 고통이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은 편안한 게고 삶은 고통이다 이거죠. 이게 황무지 시가 이루는 전반적인 주제가 이거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모티브를 따와서 그 디퍼플은 이 애플이라는 12분짜리 대곡을 만들어낸 거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고통이기 때문에 오히려 죽는 게 편하고 사는 게 고통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냐 그런 뜻은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건. 이렇기 때문에 살았을 때, 살면서 살았을 때 이 어떤 어떤 이 야망이라든지 그 탐욕이라든지, 예? 이런 그런 것들을 내던져 버리고 그냥 살아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황무지라는 더 웨이스트랜드라는 시를 통해서, 이 딥퍼플의 애프릴이라는 곡을 통해서 오늘 밤의 데이트 박소락이었습니다.